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잉글랜드와 아이슬란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피파 랭킹 4위 승무패무승입니다. 주전인 라이스나 케인을 선발해서 제외하고 나왔는데도 보스니아를 3대 0으로 격파하는 모습입니다. 주전인 케인이나 라이스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공이 상당히 잘 도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매치에서도 선전을 기대할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특히 상대가 파이브백을 가동한 상황에서도 무리 없이 다득점을 성공한 점은 오픈플레이에서의 전술이 부족하다는 여론도 쑥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슬란드 피파 랭킹 72위 패승승승패입니다. 태생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슬슬 2016년 잉글랜드를 유로에서 물먹인 전력들이 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는 구드욘센 정도를 제외하면 뚜렷하게 A매치에서 족적을 남기고 있는 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수비와 역습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문제라면 앞서 언급했듯이 잉글랜드가 2016년의 전력보다도 강해진 상황이고 텐백을 돌파하는 것도 어려워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아예 잠가버리는 상황에서도 다득점에 성공했고 특히 주전들은 지난 경기 선발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전력도 슬슬 2016년 세대의 퇴장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태생적인 인재풀의 부족이 상당히 뼈아프게 느껴질 것입니다. 잉글랜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독일과 그리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피파 랭킹 16위 패패승승무입니다. 1차전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물론 전방 압박과 전개 능력은 3월 이후로는 완벽하게 상승세였지만 하베르츠를 최전방에 세우는 것은 결정력에서의 난조를 불러 일으킨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정통 공격수인 펠크루그가 나서는 상황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결정력 역량이 달라질 듯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2.4형의 높은 기대 득점을 기록하는 등 경기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피파 랭킹 50위 패승무승무입니다. 그리스의 수비는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팀 컬러 자체가 4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앞세울 정도로 질식수비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프랑스를 상대로도 2경기 3실점으로 괜찮았습니다. 물론 공격력이 5대 0으로 이긴 카자흐스탄전 이후로는 완벽하게 하락세인 듯합니다. 플레이오프에서 붙은 조지아를 상대로도 유효 슈팅 2개만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결국 승부차기 끝에 지면서 패배하는 그림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일단 펠크루그가 나온다면 결정력 부분에서는 하베르츠가 나서는 상황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개나 압박은 3월 평가전에서 독일이 꾸준하게 좋았던 편입니다. 물론 강력한 수비의 그리스 견고함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공격력에서의 부진이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언더 2.5 양상 속 독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피파 랭킹 28위 무무승승무입니다. 폴란드의 경기력이 상당히 밋밋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유로 예선 톱시드 팀이 플레이오프까지 떨어지고 말았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유효 슈팅 영로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반도프스키에게 크게 의존하는 팀 특성상 현재 레반도프스키가 전성기의 폼을 보여준다고 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공격력에서 한계를 드러내도 아주 이상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우크라이나 피파 랭킹 22위 승무승승무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일단 지난 경기에서는 독일을 상대로 꽤 밀리는 모습입니다. 물론 독일의 전방 압박과 공격성이 3월부터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고 폴란드는 독일에 비하면 수비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도 상대가 수비를 할 때 이를 확실하게 공략하는 면모를 보여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나마 무드릭보다는 도부비크가 키가 될 여지는 있을 듯합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전성기의 기량이 아닌 폴란드인데 이를 감안하면 상대 공세를 우크라이나가 커버하는 것이 아주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우크라이나도 폴란드가 앉아버리는 상황에서의 우려는 있지만 도부비크의 한 방을 기대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언더 2.5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페루와 파라과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루 피파 랭킹 32위 패패무승승입니다. 페루는 볼리비아에게도 지면서 남미 예선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득점과 친하지는 않은 팀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엔트리의 노쇠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격진의 핵심이 40세인 게레로이고 미드필더에도 34세의 백수 상태인 쿠에바가 여전히 뽑히고 있습니다. 고산지대의 이점이 홈에서 있는 팀이라고는 하지만 엔트리의 에너지 레벨 자체가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파라과이 피파 랭킹 56위 페페 승무패입니다. 파라과이도 일단은 7위로 자동 월드컵 진출권에서 멀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라과이도 현재 경기력이 매우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팀 컬러 자체가 늪축구 양상을 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지만 문제는 알미론과 엔시소 등 EPL 선수들도 파라과이 국대에서는 영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8, 92인 칠레, 볼리비아, 페루 상대로 지지는 않았지만 자기 홈에서 볼리비아를 1대0으로 이긴 것 이외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일단 두 팀이 모두 공격력에서의 힘을 쓰기에는 전력이나 엔트리의 노쇠화 문제가 클 것입니다. 그나마 엔시소나 알미론이 있는 파라과이가 개중 낮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남미 예선에서 파라과이도 하위 전력을 상대로도 명확한 우위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더 2.5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